국민 배우라는 말이 참 많아졌는데요. 이분만큼 그 칭호가 잘 어울리는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영화계의 큰 별, 배우 안성기 씨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소식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유명 배우 한 명의 죽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시대를 상징하던 어른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랄까요? 바로 그 어른의 상실감이라는 지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보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라는 컬럼을 자주 보거든요. 네네. 좋은 글들이 많죠. 네, 마침 안성기 배우를 다룬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침마다 지혜, 품격 있는 시니어, 안성기의 삶에서 배우다 라는 제목의 컬럼입니다. 저도 그 컬럼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게 그냥 추모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안성기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시니어 세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콜럼을 길잡이 삼아서 배우 안성기가 남긴 삶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죠. 컬럼에 그의 60년 연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단어가 성실함과 책임감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성실함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말이잖아요. 이 컬럼은 그 평범한 단어를 어떻게 좀 특별하게 보고 있나요?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칼럼도 그냥 그는 성실했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5살 아역으로 시작해서 7순이 넘도록 현역으로 활동했다는 거, 그 경력 자체가 성실함의 증거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그건 반박할 수가 없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의 성실함을 그냥 개인의 성품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이랑 연결을 시킵니다. 역사적 맥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지금의 시니어 세대요? 네. 그분들의 모습과 안성기 배우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분석이에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다했던 그 격동의 시기를 버텨낸 세대의 어떤 전형적인 초상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배우 한 명의 성실함을 한 세대 전체의 시대정신으로 연결하는 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약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안성기라는 개인의 특별한 성품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칼럼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 시대에는 개인의 성공이 곧 가족, 공동체의 성공과 이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 하나 잘 되는 게 우리 모두 잘 되는 거다 하는? 바로 그거죠. 나 하나의 성실함이 더 큰 집단을 위한 기여라고 여기는 시대정신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안성기 배우가 인터뷰에서 늘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그렇죠. 그의 책임감이 단순히 개인의 직업윤리를 넘어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사회 전체를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의 삶이 한 세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의 성실함이 나 잘 되자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책임감에서 나왔다는 분석이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한 세대를 상징할 만큼 성실하고 한결같았다면 자칫 좀 고루하거나 시대에 뒤처진 인물로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 그걸 칼럼이 아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안성기 배우가 그냥 살아있는 화석이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으로 남을 수 있었던 두 번째 키워드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유연함과 도전 정신입니다. 한결같았지만 결코 고여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유연함과 도전 정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라디오스타가 딱 떠오르네요. 정말 명작이죠. 거기서 보여준 모습은 국민 배우의 아우라를 완전히 벗어던진 진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약간 속물 같으면서도 정 많은 아저씨였잖아요. 그 연기를 보고 와, 이 사람은 정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구나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칼럼도 바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진지한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도 있었고 또 비열한 부패 경찰을 연기한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라디오스타의 매니저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역할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네. 칼럼은 바로 이 점이 오늘날의 시니어 세대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합니다.
안성기처럼 유연해져라, 뭐 이런 메시지군요. 근데 그 메시지 자체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젊은 세대와 소통하세요, 디지털에 적응하세요 이런 말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압박이 될 수도 있죠. 나이 들어서까지 뭘 또 배우란 말이냐 하는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칼럼이 말하는 유연함이라는 게 젊은이처럼 되라거나 최신 기술을 다 마스터해라 이런 강요는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핵심은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한번 귀 기울여보는 그런 열린 마음. 바로 그 자세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태도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안성기 배우가 항상 후배 감독이나 신인 배우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면서 현장을 존중했던 것처럼요. 새로운 시대와 사람을 배우려는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유연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기력, 도전 정신 다 좋은데 사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바탕에는 결국 사람 그 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칼럼 읽으면서 가장 고개를 끄덕였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가 국민 배우로서 사랑을 넘어서 존경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인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부분이 칼럼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럼은 그의 빛나는 업적보다도 그 업적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더 주목하거든요. 어떤 태도 말씀이시죠?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거만하지 않았다는 거. 주연 배우부터 막내 스태프까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했다는 일화는 이미 전설처럼 전해지잖아요. 맞아요. 특히 수십 년 연예계 생활 동안 스캔들 하나 없이 깨끗한 사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칼럼에서 그의 삶을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표현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칼럼이 우리 사회에 좀 아픈 곳을 짚어냅니다. 아픈 곳이요. 네, 바로 진정한 어른의 부재라는 현실이죠. 아, 요즘 꼰대는 많아도 어른은 없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그거랑 연결되는 거군요. 이 칼럼에서 말하는 진정한 어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칼럼이 정의하는 어른은 나이나 지위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쓴소리도 와닿지 않는 존재.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네, 이기심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안성기 배우가 바로 그런 어른의 모습을 평생에 걸쳐 보여주었다고 칼럼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성기 배우의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그냥 연기 잘하는 배우 한 명이 사라져서가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진짜 어른의 상징 같은 분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존경할 만한 어른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죠. 결국 이 칼럼이 안성기라는 인물을 통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셈이네요. 그렇죠. 칼럼 결론 부분에 품격 있는 노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다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칼럼은 그 품격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차원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사회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네,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내면을 성찰하고 인생의 의미를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회를 향한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내면의 깊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시 공동체에 돌려주는 단계죠. 사회에 환원하는. 네, 젊은 세대의 멘토가 되어주거나 지역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식으로요. 단순히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걸 넘어서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 안성기 배우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완벽한 모델이었다고 칼럼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와 사회에 환원하는 단계.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품격 있는 노년이 완성된다는 거군요. 참 깊이 있는 제안입니다.
오늘 저희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배우 안성기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묵묵한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그 단단한 뿌리 위에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가지를 뻗고 그 모든 것을 겸손과 배려라는 인품으로 감쌌던 정말 큰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품격 있는 노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왜 진정한 어른이 필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맞아요. 개인의 삶을 사회적, 시대적 의미로 확장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좋은 글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칼럼은 주로 시니어 세대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졌지만 저는 이걸 듣고 계실 젊은 세대분들께도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과연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안성기 배우 같은 어른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 성실함, 유연함, 그리고 인품이라는 키워드 중에서 10년, 20년 뒤 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힌트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